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의 첫 트로피 사냥은 악몽 같은 결말을 맺었습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다니 올모의 활약으로 라이프치히는 역사상 세 번째 우승 트로피인 독일 슈퍼컵을 차지했습니다. 후반전에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출전했지만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라이프치히를 놀라운 승리로 이끈 다니 올모에게 모든 관심이 쏠렸습니다. 토트넘에서 1억 유로가 넘는 이적료로 영입된 케인에게는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뮌헨에 도착하여 메디컬 체크 후 바로 세베너 스트라세에서 첫 훈련을 마쳤습니다. 케인은 경기장에서 내 자질을 보여주고 많은 골을 넣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커리어 타이틀을 축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슈퍼컵에서 패한 후 케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케인은 모든 경기를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드업은 없습니다. 케인은 우리와 함께 훈련하고 금요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인 베르더 브레멘전에 선발로 출전할 것입니다. 케인에게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충분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경기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리버풀, 모나코 또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보여준 의지, 열정, 형태, 컨디션 및 분위기를 볼 때 오늘 우리가 보여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지난번 경기 방식이나 훈련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과 결과는 무섭습니다. 감독 경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영구적인 방식으로 심지어 전혀 느낌이 없을 정도로 불일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추측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빈도에 적응했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끌어올릴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이고 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난 3주 동안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분석을 할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실수를 발견하고 좋은 점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일까요? 몇 주 동안 거의 동일한 인원으로 동일한 기본 순서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플레이를 잘못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투엘 감독의 비판이 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눈을 비비고 있는 분 계신가요? 바이에른이 라이프치히에게 완파당했습니다. 다니 올모가 바이에른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고 해리케인의 데뷔전을 망쳤습니다. 토마스 투엘의 무능함이 오늘 완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바이에른이 경기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경기를 펼친 게 언제였나요? 투엘은 벤자민 파바르를 위해 마즈라우이를 벤치에 앉히는 등 선수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엘이 팀을 구성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설정한 유자 모양은 무엇일까요? 투엘은 왜 갑자기 막스 알레그리의 축구를 모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바이에른은 바이엘 레버쿠젠에 2대1로 근소하게 패한 후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마티스 텔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마티스 텔은 여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3번의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이에른의 세트피스는 형편없습니다. 앤서니 베리는 세트피스를 개선하기 위해 영입되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키미히는 코너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세트피스 재앙을 선사했는데 그가 여전히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해리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밈이 끝없이 나올 것이지만 이 경기는 해리케인의 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바이에른 팬들은 해리케인이 토트넘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선수보다는 감독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현재 양측 모두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어떻게 이런 재능 있는 팀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팬들도 투엘 감독을 비판하며 라인업에 의문을 표합니다. 방금 경기를 끝냈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야 했지만 큰 차이점은 텔이 모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텔과 추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삼켜야 할 쓰디쓴 알약이며 전반전과 후반전 10분 정도는 괜찮은 경기를 펼쳤지만 3골을 내준 후 대부분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금요일에 답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투엘 감독은 팀과 지난 몇 년간 팀을 성공으로 이끈 전술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수들과 선수들의 장단점을 이해하지 못하며 팀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선수들의 장점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올해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파바르를 선발로 기용했는데 다시는 피치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 팀은 실점 후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플릭이 떠난 지 2시즌 만에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이사회는 노이어 같은 주전 골키퍼가 없는 바이에른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이프치히는 스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에른은 2선발 골키퍼로는 트래블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해리 케인과 같은 유명 선수가 있긴 하지만요. 스벤이 몇 차례 멋진 선방을 하긴 했지만 수비수가 골문 근처에서 막으면 골키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요즘에는 페널티킥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선발 능력을 갖춘 젊은 골키퍼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팀은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사네가 몇 차례 시도한 것 외에는 아무도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골문으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득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테리 돌파를 시도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느려서 상대팀이 수비를 리셋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감독마다 일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의 성적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데 슈퍼컵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마즈의 경우 투엘 감독은 마즈라우이가 너무 공격적이고 수비력이 부족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그는 두 풀백이 너무 공격적인 데이비스와 함께 라인업에 마즈라우이를 포함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즈라우이가 초반에 교체로 투입되어 경이로운 활약을 펼친 바르셀로나전을 본다면 마즈라우이가 수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투엘이 책임을 지지 않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가 수비를 못합니다. 김민재는 왜 벤치에서 출발했나요? 이 경기의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김민재가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과 마즈라우이가 투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반전에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인 김민재를 빼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들어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첫 공식 경기에서 새로운 팀원들과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민재, 케인, 마즈라우이 모두 개막전 선발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수비는 재미있는 분위기였어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공격은 지난 시즌 말과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도 아쉽게 놓쳤죠. 김민재는 강했습니다. 데리흐트는 오늘도 부진했고 우파도 좋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때때로 좋았고 때로는 더 나빴습니다. 파바르는 떠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경기의 결과는 걱정되지 않지만 투엘이 내놓은 선발 라인업은 걱정됩니다. 분명히 케인은 선발로 나설 수 없었지만 왜 마즈라우이나 스타니시치 대신 파바르가 선발로 나섰을까요? 코만 대신 그나브리? 김민재나 고레츠카도 선발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른 GK가 필요합니다. 왜 김민재를 벤치에 두고 우파메카노를 선발로 내세웠을까요? 투엘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파메카노라는 선수는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의심스러운 선수였고 팀이 잘할 때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수 중 하나이며 자질이 의심스러운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지금까지 바이에른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기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몇 안 되는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팬들은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값을 하길 바라는 케인에 대한 기대와 투엘 감독에 대한 우려는 깊어만 가네요. 바이에른은 지난 며칠 동안 케파에게 구매 옵션과 함께 첼시에 임대 제안을 했습니다. 골키퍼 딜레마에 빠진 바이에른은 스카이 정보에 따르면 케파 영입전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파 선수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케파는 십자인대가 파열된 티보 쿠르투아를 대신해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케파 이후 세비야의 보노와 아약스의 룰리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룰리의 경우 케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가 될 것이고 보노의 경우 바이에른이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옵션이었던 헤로니모 룰리가 어제 알멜로와의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해 최대 3개월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벤자민 파바르에게 메뉴의 오퍼가 있었지만 바이에른은 첫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파바르는 메뉴와 구두 계약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